안녕하세요. 초간단 자바의 저자 이현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5번째 챕터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챕터는 데이터의 형태, 자료형입니다. 이미 앞 강의에서 정수형 변수에 대해 살펴본 바가 있죠. 그 외에 실수나 문자열 등도 사용해 봤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자료들의 종류를 몇 가지 더 살펴보고 각각 어떤 차이점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배울 자료형들은 프로그래밍을 할 때 가장 기초가 되는 자료형으로 크게 5가지 카테고리고요. 챕터의 마지막에서는 이 기본 자료형들을 포장한 래퍼 타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학습 목표가 있으니까 잠깐씩 시간을 내서 학습 목표 및 주요 용어들을 숙지하시고 시작하시면 공부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숫자 중에서도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정수형을 살펴봅시다. 정수형은 표현할 수 있는 숫자의 크기에 따라서 4가지 타입으로 나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바이트, 숏, 인트, 롱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표현할 수 있는 숫자의 범위가 넓어지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정수형이 존재하는 이유는 큰 숫자를 표현하려 할 때 더 많은 공간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메모리나 저장 공간이 부족했던 옛날의 컴퓨터들에서는 이 공간을 아껴 쓸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작은 숫자 타입이 별도로 사용되었었지만 오늘날의 컴퓨터는 메모리가 넉넉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용도로는 그냥 인트나 롱 타입을 이용하면 됩니다. 그러면 각각의 정수형 변수들을 선언하고 간단하게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버라는 자바 클래스를 생성했고요. 메인, 엔터, 뿅 코드를 작성했습니다. 바이트형의 바이트 인티저를 선언하고 10이란 값을 대입했고요. 숏형의 숏 인티저를 선언하고 20이란 값을 대입했습니다. 인트형의 인트 인티저는 30을 대입하고 롱형의 롱 인티저에는 40을 대입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변수를 출력해 주었고요. 실행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10, 20, 30, 40 순서대로 잘 출력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앞서서 바이트형에는 127가지의 숫자를 표현할 수 있다고 했었는데 여기 한번 130을 넣어 보겠습니다. 오류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정수형 변수끼리는 연산도 가능하고요. 연산 과정에 롱 타입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연산의 결과는 항상 인트형이 됩니다. 코드를 통해서 한번 검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숏 타입으로 sum이란 변수를 선언하고요. 바이트 인티저와 숏 인티저를 더해서 받아보면 결과가 인티저라고 하죠. 이제 마찬가지로 int 타입의 sum2를 선언하고 숏 인티저와 int 인티저를 더해서 받아보면 인티저가 나오니까 문제가 없죠. 그리고 int sum3를 선언하고 int 인티저와 롱 인티저를 합치면 오류가 나는데 연산의 결과가 롱 타입이라고 알려줍니다. 문제가 없죠. 하나만 더 해볼까요? int로 sum4를 선언하고 바이트 인티저와 롱 인티저를 더해보면 또 결과가 롱 타입이라고 알려줍니다. 이로써 롱이 포함된 정수형의 연산은 롱 타입의 결과가 나오게 되고 나머지의 경우는 int 타입의 결과가 나오게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실수형을 살펴보겠습니다. 실수형에는 보시는 것과 같이 플롯과 더블 2가지 형태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 범위가 다릅니다. 표현해야 하는 소수점 아래 길이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사용하면 되고요. 바로 예제 코드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한 파일에 소스 코드를 계속 지웠다가 적었다가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공부를 했던 흔적을 남기시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파일을 매번 0102 이렇게 넘버라도 붙여가지고 새로 만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플롯 형태의 변수 플롯 넘버를 선언하고 1.2를 넣어 볼 건데요. 오류가 나는데 이건 왜냐면
자바에서는 소수점이 포함된 숫자를 썼을 때 기본적으로 더블형이라고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플롯형을 쓸 때에는 숫자 뒤에 f를 붙여줘야 돼요. 그리고 더블형, 더블 넘버를 선언하고 4.3 이라고 써볼게요. 출력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플롯 넘버를 출력하고 더블 넘버를 출력해 보겠습니다. 1.2와 4.3이 잘 출력되었죠. 이렇게 실수 자료형을 사용할 때에는 한 가지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컴퓨터에서 실수를 표현하는 방법의 한계 때문에 소수점 아래에서 아주 정확한 값을 표현하지는 못한다는 것이죠. 한번 코드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롯 타입에 플롯썸을 선언하고 0.001f 더하기 0.001f 더하기 0.0001f를 하고요. 출력을 하게 되면 당연히 0.0021이라고 나와야겠죠. 하지만 이 결과를 출력해 보면 0.0021000002라는 약간 이상한 숫자가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자바가 실수형 타입의 연산을 수행할 때 아주 정확한 값을 세밀하게 계산하지는 못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렇기 때문에 돈 계산과 같은 예민한 계산의 경우에는, 예를 들면 은행에서 사용해야 되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정수형 타입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정수형으로 연산을 수행한 후에 나눗셈을 통해서 소수로 바꿔주는 것이죠. 이번에는 문자형을 봅시다. 문자형은 앞에서 문자와 문자열의 차이를 다루면서 살짝 살펴보았었어요. 문자형에는 캐릭터 하나밖에 없고 코드에는 이렇게 CHAR이라는 타입명을 사용합니다. 썩 중요하진 않으니까 책에 나온 예제 코드 이미지를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캐릭터형으로 캐릭터라는 변수를 선언하고 홑다운표를 사용해서 소문자 5라는 값을 대입했고요. 그리고 이 값을 출력하면 소문자 5가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문자열을 살펴볼 건데요. 문자열은 용도가 다양한 만큼 문자열과 관련한 여러 가지 기능들도 한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string example이라고 클래스를 생성할게요. main 자바에서 문자열 타입은 대문자로 시작하는 string이라는 타입을 사용하게 됩니다. 치킨이라는 변수를 선언하고요. 치킨은 살 안 쪄요 라고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세미콜론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또 스트링 타입의 me라는 변수를 선언하고 살은 내가 쪄요 라고 입력해 보겠습니다. 출력도 해볼게요. 잘 출력되죠? 자, 다음은 문자열 연결하기인데요. 덧셈 연산자를 사용하면 여러 문자열을 이어 붙이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 문자열 타입의 변수를 선언하고요. chicken and me 라고 선언하겠습니다. 그리고 치킨과 me를 덧셈 연산자를 이용해서 합치면 어떤 결과가 출력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두 문장이 붙어서 출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렇게 문자열을 이어붙이는 기능은 평소에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한 가지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자면 애플리케이션이나 웹사이트에 로그인을 했을 때 누구누구님 반갑습니다 와 같은 메시지를 본 적이 있죠. 로그인을 하게 되면 데이터베이스에서 이름을 가져다가 님 반갑습니다 라는 문자열을 이름에 이어 붙여서 이렇게 사용자별로 자기에게 인사하는 것처럼 보여주는 거예요. 이번에는 문자열의 글자 수를 세는 기능을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가 애플리케이션이나 웹사이트에서 회원가입을 할 때 비밀번호를 짧게 입력하면 비밀번호는 8자 이상으로 설정해주세요 같은 메시지가 뜨는 경우가 있죠. 바로 이런 경우에 유용한 기능인데요.
문자열 자료형에는 이렇게 글자 수를 세워주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용 방법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렇게 문자열 변수에 점을 찍고 length라고 쓰고 괄호를 열고 닫으면 이 기능이 수행되게 되는데요. 글자 수를 세는 기능이기 때문에 이름이 length이고 꽤 직관적이죠. 아까 실습 패턴 코드에서 살은 내가 쪄요 라는 미라는 변수만 놔두고 표준 출력을 통해서 length라는 기능을 호출하고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가 출력되었죠. 살은 내가 쪄요 점까지 포함해도 7글자인데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length라는 기능이 공백까지 글자 한 글자로 세워준다는 것이죠. 이렇게 length를 표준 출력 안에 직접 호출해 넣어서 출력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length라는 기능은 값을 돌려주는 기능이기 때문에 문자열의 길이를 특정 변수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 문자열의 길이는 정수형이고요. length라는 int형 변수를 선언하고 표준 출력에 다시 이 length라는 변수를 출력해 주겠습니다. 똑같이 9가 출력되게 되죠. 이 mi.length라는 기능이 9를 반환하게 되고 반환된 9를 정수형 변수 length에다가 대입하게 된 거예요. 자, 다음으로는 문자열의 일부를 바꾸는 기능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중 몇몇 분들은 아마 한글이나 워드로 문서 작성을 하다가 찾기, 바꾸기 기능을 이용해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이때 필요한 기능이 지금 배울 문자열을 바꾸는 기능인데요. 사용법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보시는 것처럼 이 기능의 이름은 replace all 이고요. 괄호 안에 바꾸기를 원하는 문자열을 넣고 쉼표를 찍은 다음에 어떤 문자열로 바꿀지를 입력하게 됩니다. 이것만으로는 감이 잘 오지 않으니까 예제 코드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바로 살은 내가 쪄요 라는 문자열에서 내가 살찌는 게 마음에 안 드니까 place all을 호출하고 내가 라는 문자열을 치킨이 라는 문자열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리고 실행해 볼게요. 출력 결과는 살은 치킨이 쪄요 라고 만족스러운 문자열이 나왔죠. 이 replace all도 length와 마찬가지로 값을 반환하는 기능인데요. 이 replace all이라는 기능이 반환하는 값은 또 다른 문자열이에요. 그래서 replaced라는 문자열 변수를 선언해서 replace all이 반환하는 내가 라는 글자가 치킨이로 바뀐 문자열을 받아보고 이 값을 한번 출력해 보면 방금 전과 동일하게 살은 치킨이 쪄요 라는 문자열이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문자열을 특정 길이로 잘라내는 기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능은 그냥 코드로 먼저 볼게요. 이번에는 이 기능의 조금 더 현실적인 예제를 살펴보기 위해서 다른 문자열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열 타입에 birthday라는 변수를 선언하고 1970년 /01/01 이라는 값을 입력해 줄 거예요. 이렇게 표현된 생년월일이 있을 때 앞에 4자리만 잘라내고 싶거나 뒤에 2자리만 잘라내고 싶거나 이런 용도로 쓰일 수 있는 기능인데요. 여기에서 문자열을 특정 길이로 잘라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기능의 이름은 substring이라고 하는데 이 기능은 2가지 사용법이 있어요. 그중 한 가지는 시작 위치와 끝 위치를 지정하는 방법이고 남은 한 가지는 시작 위치만을 지정하는 방법입니다. 시작 위치와 끝 위치를 지정하게 되면 시작점부터 끝점이 포함되지 않은 데까지 문자열을 잘라서 반환하게 되고요. 시작 위치만 지정하게 되면 시작 위치부터 그 문자열의 끝까지 반환하게 됩니다. 먼저 연도를 뽑아내기 위해서
서브스트링을 호출하고요. 시작 위치는 0, 그리고 끝 위치는 4를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날짜를 뽑아내기 위해서 서브스트링을 실행하면서 8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각각 출력해 볼게요. 1970과 012 잘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책에 나온 용법을 가지고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코드에서 사용했듯이 이 기능에는 두 가지 용법이 있고요. 첫 번째는 시작 위치와 끝 위치를 지정하는 방법, 그리고 끝 위치는 끝 위치에 포함된 글자는 잘라낸 글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시작 위치만을 지정하는 방법입니다. 시작 위치를 지정하게 되면 그 위치부터 끝까지 문자열을 잘라내게 되고요. 조금 혼란스러울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문자열에서의 위치 번호예요. 조금 구체적으로 볼게요. 자, 이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문자열의 위치 번호는 0부터 시작합니다. 자바에서 번호를 세는 경우에는 항상 0부터 세는 규칙이 있어요.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들도 거의 마찬가지고요. 앞으로 이 책에서 위치 번호를 사용하는 일들이 종종 나타나는데 항상 0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문자열은 여기까지 살펴보고요. 이번에는 논리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이나 거짓의 값을 가지는 자료형을 논리형이라고 부르는데요. 앞서 비교 연산자의 결과가 참이나 거짓을 가르쳐 줬었던 것을 기억할 겁니다. 이 자료형의 이름은 불리언이라고 부르고요. 표현할 수 있는 값은 참과 거짓뿐입니다. 이 값들은 각각 true와 false로 표현할 수 있고요. 논리형은 앞으로 배우게 될 조건문에서 주로 사용되게 되는데요. 특정 조건, 그러니까 유튜브 같은 곳에서 동영상을 보여줄 때 프리미엄 사용자라면 광고를 보여주지 않고 무료 사용자라면 광고를 보여주는 그런 로직을 만들어내는데 주로 사용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논리형을 어떻게 선언하는지 그리고 이 값들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한번 코드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 이름은 불리언 이그젬플이라고 짓겠습니다. 메인 엔터. 불리언 변수로 true value라는 것을 선언하고 값으로는 true를 주겠습니다. 또 false value라는 것을 선언하고 값은 false를 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question이라는 변수를 선언하고 값으로는 5가 3보다 큰지에 대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각각을 출력하면 실행 결과가 true value에 들어있는 true가 출력됐고요. false value에 있는 false가 출력됐고 마지막으로 5가 3보다 큰지에 대한 비교 결과로 참 true를 출력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논리형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았고요. 마지막으로 래퍼 타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자료형들은 문자열을 제외하면 원시 자료형이라고 부릅니다. 원시 자료형은 순수하게 상수 형태의 자료형으로 순수한 값만을 표현하며 추가적인 기능들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바에서는 이 원시 자료형들을 한번 포장해서 특정 기능들을 할 수 있게 만들었는데요. 이들을 래퍼 타입이라고 부릅니다. 이번 절에서는 앞으로 이 래퍼 타입들이 등장했을 때 당황하지 않을 수 있도록 숫자형과 논리형의 래퍼 타입을 아주 간단하게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다 정도로 기억하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각 래퍼 타입들은 int를 제외하면 각 자료형들의 앞글자를 대문자로 사용하게 됩니다. int는 앞글자 i가 대문자가 되는 것은 동일하지만 예외적으로 int가 아닌 integer라는 조금 더 긴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언과 할당하는 방법은 다른 원시 자료형과 동일합니다. 이 자료형들의 주요 기능들로는 다른 정수형으로 변환해 주거나 문자열로 변환해 주는 기능들이 있는데 크게 유용한 기능은 별로 없어요. 보시면 인티저 넘버의 .float value를 사용해서 플롯 타입으로 바꿀 수가 있고요.
점 더블 밸류를 사용해서 더블 밸류로 바꿀 수도 있고 toString을 사용해서 문자열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래퍼 타입들을 사용해야만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때를 위해 이런 타입들이 있다 정도로 기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각종 자료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떤가요? 오늘도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었죠? 다음 시간부터는 오늘까지보다 조금 더 재미있는 것들을 배우게 될 테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뒷페이지에는 복습을 할 수 있도록 아주 간단한 연습 문제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한 번씩 점검하고 익숙해지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챕터 5였고요. 챕터 6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